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선교사의 오해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록 신앙을 가지신 어머니 밑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 가난한 가정 환경,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왔습니다. 그 후 마이클 조 선교사는 22살에 군대의 병상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마이클 조 선교사는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에 매진합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정 형편은 어렵고 형님께서 보내주시는 학비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자취방을 구할 수 없어 교회에 잠자리를 신세지며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컸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는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전 세계를 다니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학교 성적은 형편이 없었고 당연히 공부하는 습관도 들여지지 않았으며 영어는 간단한 자기소개도 어려운 실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친구들처럼 어학연수를 갈 형편이나 심지어 학원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는 오로지 학교 수업과 학교 도서관에 의지합니다. 제일 일찍 도서관에 들어서서 제일 늦게 도서관을 나오는 고학생, 도서관 1층에서 영어책으로 공부하고 도서관 2층 랩실에서 영어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공부하고 도서관 3층에서 영화를 영어 자막으로 공부하는 도서관 풋박이 학생, 학교에서 영어를 중얼거리면서 다니고 외국인을 보면 다가가 인사하며 친구를 맺는 영어에 미친 학생,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영어 강의 청강을 부탁하여 듣는 학생, 그는 학교에서 이상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학생들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공부한 지 2년이 지나고 그의 토익 성적이 대학에서 최고 성적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그때부터 영어가 필요한 주변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을 알려달라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영어 동아리를 구성해서 영어를 도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어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한 후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대학 졸업 후 토익 학원에 취직하여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에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직업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해 100명을 전도할 정도로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그는 평신도 전도자로 살 것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역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권하셨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모든 월급을 사용해서 학원에서 전도했던 제자들을 양육하고 먹였던 그는 학원 강사로서 마지막 월급을 털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안정을 위한 시작이 아니었기에 그는 단순하게 청년들을 전도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초창기 그의 이름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한 것도 오로지 전도를 위한 방법이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동체를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울증, 방황, 자살, 방탕, 신앙적 고민에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향한 열정, 그것 하나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언론이 떠들 만큼 그런 대단하거나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가진 도구를 통해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 달려온 전도자입니다. 청년이 보이니 청년을 전도하고 청소년이 보이니 청소년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교회가 보이니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IM 선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방역 문제로 떠들썩하던 언론은 그 이야기 중심이 미인가 대안학교로 다시 마이클 조 선교사 개인 신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 조 선교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론이 여러 사실이 아닌 기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학력에 대해서 어떤 언론은 마이클 조 선교사가 영어 교육을 위해 자신을 배제대학교 관광영어학과 출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제대학교에는 관광영어학과 자체가 없으며 마이클 조 선교사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도 없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항상 자신을 지방대 관광경영학과 출신이라고 소개했었고 이미 배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토익 강사를 한 이력에 대해서는 간증 설교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가 다루는 분야에는 항공사 계열, 호텔 계열, 관광 이벤트 계열이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계열 쪽 교수님께서 마이클 조 선교사의 영어 실력을 보고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여러 축제에 통역을 맡겼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한산 모시축제, 대천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에 통역을 맡아 외국인들을 인솔했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군서교단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원 개혁 측에서 공부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 측 본 교단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에 소속되었으나 후에 백석 대신 대전 노회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의 목사 자격에 대한 의심에 대해 마이클 조 선교사를 교육하고 목사 안수를 준 목사님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마이클 조 선교사에게 강의하고 졸업시킨 것을 확인해 주셨으며 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신 것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회가 분리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총회 준목고시를 치를 상황이 못 되어 신학교 자체에서 준목고시를 보고 준목이 된 후에 목사 안수를 주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마이클 조 선교사도 인지하지 못했던 바 그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백석 대신의 목사 과정에 편입하여 다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와 지도를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백석 대신의 편목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M 선교의 전체적인 신학 노선은 개혁주의, 장로의 신학입니다.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은 미주장신 사이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IM 선교회는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정 교단에 등록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IM 선교회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였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클 조 선교사는 영상으로 송출되는 설교에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말을 하여 신천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간증이나 설명을 할 때 앞뒤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본인이 말해야겠다는 사항만 급하게 대략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곳에서 밝힌 사항들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맥락이 없이 들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클 조 선교사가 앞으로 말하는 방식을 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학생 때 공부를 못했다는 말을 1000명 중에 뒤에서 3등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퍼센테이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때 9,500명 중에 1등을 했다는 말은 학과목 점수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토익 점수가 가장 잘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수련회를 2,000명 했다고 말한 것은 IM 선교의 단독 수련회 인원이 2,000명이었던 것이 아닌 전국에 협력하는 교회에서 각각 수련회를 개최하여 한 인원입니다. 몇 차례 나누어져 한 인원을 대략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수련회를 했을 당시 각 곳에서는 집회를 열 수 있는 숫자를 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에 잡아가라고 말한 것은 언론에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그 장면만 보도한 것입니다. 그 말의 배경은 2020년 4월 6일 집에서 게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태안에서 인생학교를 시작할 예정이었고 4월 5일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당시 방문은 정확한 지침 없이 단속 차원에서 나온 방문이었으나 경찰은 다른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았다고 말하며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의 공고사항을 따라 태안은 해산 준비를 하여 4월 9일에 해산하였으며 그 기간의 모든 방역 지침은 지켰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 마이클 조 선교사는 공교육 온라인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 곳 없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살리고 싶어 한다.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라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를 잡아가더라도 아이들은 교육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태안학교도 없어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가정도 당장 생계가 끊기기에 울먹이면서 말하는 맥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조 선교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